대한 설명을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표를 지금 제시했어요. 자, 지금 이 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죠. 베이스. 첫 번째 베이스. 이게 지금 신택틱 그 프레퍼넌트에 대한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서서 첫 번째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이거 왜 안 돼? 이거 베이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랜스포메이션 컴포넌트. 요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스라고 하는 건 PS 룰을 말해요. PS 룰을 베이스라고 그래요. Base comparing a set of category sentence formation rule 그랬죠? sentence formation 룰이 베이스예요. 여기에 지금 베이스가 categorial sentence formation 룰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이렇게. 이것이 PS 룰이에요. 이걸 PS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synthetic 스트럭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자, PS 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카테고리얼 룰이라고도 하고 센텐스 포메이션을 위한 카테고리얼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PS 룰이에요.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 렉시컨이 더해지고 렉시컬 인서션 룰이 더해져서 베이스 스트럭처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죠. 베이스 스트럭처가. 베이스 스트럭처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underlying structure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이스 스트럭처 여기 나와 있어. 베이스 스트럭처가 underlying 구조예요. underlying structure라고도 하고 deep structure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underlying 구조나 deep structure가 형성될 때는 그 전에 이것이 형성되려면 어떤 구조에 대한 마크가 있어야 되죠. 그 구조의 마크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마크죠. 이런 마크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어떤 다른 더 작은 카테고리들로 구성이 되는지 하는 것을 이 PS 룰에서 결정을 하죠. PS 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구성체가 마치 룰처럼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 룰에 따라서 NP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 또는 VP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휘 목록들이 있겠죠? 이 렉시컨이 어휘 목록을 말해요. 렉시컨, 어휘 목록. 어휘 목록들에서 적절하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각각. 그러면 그것이 렉시컬 인서션 룰에 적용을 받아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렉시컬 인서션 룰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스트럭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브먼트 룰이 적용이 된다. 무브먼트 룰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결과적으로 도출이 된다.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32A처럼 원래의 deep structure는 Your father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라고 하는 문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문장은 deep structure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저 deep structure는 base structure 요거예요. 그러면 이 base structure가 형성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카테고리얼 룰에 따라서 렉시컨과 인서션 렉시컬 인서션 룰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이 표현이 나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표현이 나와 있었다. 그러면 원래 phrase structure 룰 그러니까 베이스 룰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죠. 카테고리얼 베이스 룰이 원래 있었어요. 그 룰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 내에 적절한 이 어휘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렉시컬 인서션 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your father 여기 나와 있네. 이것이 deep structure 룰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PS 룰에 따라서 S는 NP와 OX와 VP로 구성되고 VP는 V와 NP와 PP로 구성될 수 있고 NP는 물론 옵션을 해요.
그리고 이 NP는 디터미너와 N으로 구성되고 PP는 P와 또 NP로 구성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구조는 PS 룰에 따라서 그려져요. 이것이 먼저 최초로 PS 룰에 따라서 그려지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NP 안에는 NP는 디터미너와 N으로 구성되는데 이 디터미너에 속하는 여러 많은 디터미너에 한정되어 있는 그 어휘들이 많겠죠. your, my, her, 뭐 his, 뭐 기타 등 디터미너는 굉장히 더 이런 것도 있고 소유격도 디터미너 넓은 범주에서는 소유격도 디터미너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디터미너에 들어가요. 그럼 그 디터미너에 속하는 여러 어휘들 중에서 your를 선정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명사에 해당되는 n에 해당되는 여러 어휘의 목록 가운데 렉시컨의 어휘 목록 가운데에서 father를 골라서 여기다가 렉시컬 인서션 룰에 따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 나머지 어휘들도 이런 식으로 다 렉시컬 인서션 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이게 딥 스트럭처예요. 딥 스트럭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동사가 여기에 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가 여기에 동사에 속하는 여러 어휘 목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휘 목록 가운데 적절한 동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아무거나 동사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구조를 봐야 되는 얘기예요. NP의 구조를 그 뒤에 본문으로 갖고 또 PP의 구조를 본문으로 가질 수 있는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을 충족시켜주는 동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찾자니까 풋이 가장 적절하더라. 그래서 풋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어휘를 적절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때는 그 어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 따라서 자기가 어휘 항목에서 골라서 넣을 수 있는 선택을 알아서 이제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서 적절한 어휘를 갖다 집어넣되 그 어휘를 집어넣을 때는 구조에 맞는 어휘를 집어넣어야 돼요. 구조에 맞는 어휘를. 이 동사는 이 위치에서 이 동사는 자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뒤에 NP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타동사 어떤 타동사 아무거나 다 괜찮으냐? 그게 아니다. 타동사 중에서도 뒤에 NP와 PP의 카테고리를 서브카테고라이제이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문 보충적인 요소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동사 중에서 put을 골라서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put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 되더라. 그러면 your father will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또 전치사 구가 나와서 컴플리먼트를 두 개를 갖는 구조를 완성시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딥 스트럭처예요. 어디 갔어? 베이스 스트럭처 요거예요. 거기까지가 베이스 스트럭처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 베이스 스트럭처가 이제 그럼 이제 이 구조에 잘 보세요. 여기에 풋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풋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구조를 만족시켜주는 풋이 여기다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풋을 집어넣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베이스 스트럭처로서. 그랬더니 실제로 이 문장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문문으로 사용하는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WH 무브먼트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카라고 하는 것을 위치카라고 하는 이 NP를 문장 앞으로 쭉 끌어내는 무브먼트를 겪어야만 퀘스천이 만들어진다. 이제 WH 월드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거든요. 간접 의문문이 아닌 이상. 간접 의문문이 아닌 이상 WH로 시작하는 이런 의문사들은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 없죠. 문장 맨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것이 암암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문법 체계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스키가 말하기를. 그래서 얘를 이제 문장 앞으로 끌어내려면 WH 무브먼트라는 규칙을 WH 무브먼트 있죠? 이런 WH 무브먼트 규칙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서페이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in the garage? put 바로 뒤에 여기에 VP 바로 아래에 nominate 되는 NP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위치카로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간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surface 구조예요. surface structure예요. surface structure. 이것이 underlying 구조겠죠? 예, 이것이 underlying 구조.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이 렉시컬 아이템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구조에 따라서 이 구조, NP와 PP를 모두 컴플리먼트로서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것은 어휘 목록에서 그 구조에 맞는 서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푸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걸 꼭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푸시밴 나중에 이제 선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이것이 언더라인 구조가 된 것이고 WH 워드가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려면 WH 무브먼트를 거쳐서 이런 문장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도출된 것이다. 물론 근데 이것이 완벽한 문장 유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구조를 실제로 이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뭐 나중이라고 할 것도 없네. 뭐 지금 내가 그냥 그려서 한번 볼까요? 그려서 한번 봅시다. 자, 잠깐만. 내가 그린 다음에 공유를 풀을게요. 네, 일단 내가 저 그림을 봐야 되니까. 자, S 파일, 컴프에 NP가 S, 가라지. 가라지. 오케이. 자, 자, 그러면 내가 공유를 잠깐만 풀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드를 보세요. 이제 보드 잘 보이죠? 오케이. 잘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원래는 책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 구조가 잠깐만 37번이네. 37번에 그려져 있는 그 구조. 네. 그 구조가 지금 S 바로 밑에 NPX, NPVP가 그냥 나란히 리니어한 관계로 평행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바 노드가 콤프와 S로 항상 구성돼요. S바는 이것도 PS 룰이에요. S바는 반드시 콤프가 있어야 돼요. 콤프가 있어야만 S바가 존재하는 거예요. 콤프가 없으면 S바라고 하지 않아요. 콤프가 있고 그 콤프 바로 옆에 나란한 시스터 관계 S가 구성돼요. 그리고 S는 NP 옵셔널 억스 VP로 구성되죠. 이게 PS 룰이에요. 그죠? NP는 당연히 that와 n으로 구성되죠. 예. NP는 that와 n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 NP는 that와 n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예. 옵셔널하게.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that와 n인데 내가 그냥 편의상 NP로 묶었어요. 편의상이에요, 이거는. 자, 이게 PS 룰이에요. 그래서 S바가 콤프와 S로 연결되고 이 콤프는 위치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콤프 자리에. 여기에 콤프, 근데 책에서는 지금 콤프가 없어요. 아직 콤프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문장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콤프자가 원래 있고, 원래는 그러면 언더라인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냐? 언더라인 구조에서는 S바, 콤프, S, NP, 억스, VP가 있고, V, 여기에 풋이 있겠죠? 이게 지금 언더라인 구조예요. 내가 지금 그린 게 언더라인 구조예요. 예, 딥 스트럭처예요. 이것이 있고, 여기에 NP가 있고, 여기에 PP가 있겠죠. NP가 여기 위치카가 여기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위치카가 여기에 들어가고, PP가 여기에 인더 게라지, 인더 게라지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언더라인 구조란 말이죠. 이 언더라인 구조에서 위치카라고 한 WH 프레이즈가 이게 문장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퀘스천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언더라인 원래 구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콤프는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어요. 얘가 퀘스천을 만들려면 이 문장을 최종적으로 퀘스천을 만들려면은 플러스 WH라는 피처를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퀘스천이면 플러스 WH 피처를 콤프가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평서문이면 퀘스천이 아니라 평서문이면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WH 피처를 갖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WH 피처를 갖는다고 하면 이 문장은 평서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WH word가 이렇게 WH 무브먼트를 해서 문장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자리는 WH word로 채워지면 안 된다. 마이너스 WH 피처를 콤프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S바를 일단 그리긴 그리되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더라인 구조에서 무조건 S바 콤프는 있는 거냐?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안 그리는 거예요. 편의상 안 그리는 거죠. 평서문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평서문에서는 그냥 안 그려요. 그러니까 S부터 그냥 이렇게 시작해 쭉 그리죠. 예,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든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모든 문장의 기본은 S바에서 출발하고 콤프가 있어요. 단지 콤프에다 마이너스 WH 피처를 표시해서 이거는 별로 이제 소용이 없다. 의문문이 아니고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 문장의 경우는 WH word가 문장 안에 있고 최종적으로 얘를 퀘스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WH 피처를 갖는 것으로 따로 표시를 해줘요. 그 밑에 이제 NP가 이렇게 NP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러한 surface structure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이 put이라고 하는 동사의 subcategorization은 언제 충족하냐? 언더라인 구조에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럼 subcategorization은 무조건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신텍스를 처음 배우는 시작 단계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지 원래는 subcategorization을 언더라인 구조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서페이스 구조에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더라인 구조에서 적용하는 예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put이라고 하는 동사가 subcategorization을 적용하려면 얘가 원래 동사 형태고 이것이 실제로 문장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적용되려면 자 put이 있다면 여기에 put이 있다면 뒤에 반드시 NP가 와야 되고 NP와 나란히 PP가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구조가 앞에서 설명이 됐었죠. 이것이 put이 충족해야 하는 subcategorization이에요. 단어도 길어요. 하위 범주화. 하위 범주화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하위 범주화, 뭐에? 이것을 하위 범주화, 이것에 대한 조건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성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put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뒤에 NP가 컴플리먼트로 나오고 이 NP와 나란히 시스터 관계로서 PP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인 구조에서 이 put이 자, 동사 NP와 PP가 나란한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언더라인 구조에서 이 put에 대한 subcategorization이 충족되었다. 네, 충족되었어요. 그래서 충족되고 나니까 충족을 시켰으면 이제 put은
이것을 어디 어디에 놓다라는 의미가 이제 형성이 됐죠. 의미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것이라고 하는 목적어 이것이 WH word이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보충 설명,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자, 질문 없으면 계속 이어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더 157페이지 위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57페이지 위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WH 무브먼트와 NPX 인버전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WH 무브먼트 위치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WH 무브먼트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게 있죠. 이것을 그럼 완전한 저것만 이동시키면 그 완전한 의문문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죠. 뭐 하나가 더 필요하죠. 네. 어떤 것이? 자, NP와 OX가 인버전 되지 않았죠. 내가 지금 그린 구조에선. 그죠? 네. 이 의문문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NP와 OX가 이렇게 나란히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이렇게 오면은 안 되죠. Which can will your father라고 해서 OX 요거와 NP 주어로 나왔던 이것이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버전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원래는 형태는 자리바꿈처럼 되지만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죠. 원래는 동사가 내가 이렇게 앞으로 NP 앞으로 OX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모양새가 NP와 OX의 자리가 바뀐 거니까 그냥 NP OX 인버전이라고 한 거예요. 책에서 157페이지 교재 157페이지의 위에서 여섯 번째 라인인가? 예, 여섯 번째 라인에 거기 나와 있어요. WH movement and NP-OX inversion이 적용이 된다. 네, 그러면 WH movement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NP-OX inversion이 일어나는 거죠. WH movement가 일어나고 그럼 얘는 question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question이면 NP와 OX가 항상 자리가 바뀌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NP-OX inversion 현상이 그 다음으로 동시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WH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는 대체적으로 NP-OX 인버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NP-OX 인버전은 WH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는 거의 같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자동으로 같이 따라 나오는 이동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거를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막 매번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NP-OX 인버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염두에 둬라. WH 무브먼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것이 WH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NP-OX 인버전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서 생기는 변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느냐. 자, 공유로 다시 들어가요. 차연이 들어왔다고? 지금? 차연이가 너무 많이 늦게 들어왔는데? 1시간 수업인데 27분에 들어왔네? 왜 이렇게 늦었나? 자, 여기 다시 공유로 들어가요. 네. 공유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봤죠? WH 무브먼트. WH 무브먼트는 NP-OX 인버전과 같이 따라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in fact라고 하는 부분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 fact, it seems clear that we must posit that two distinct movement rules are involved for the following reasons. 자,
이 두 가지 WH 무브먼트와 NPX 인버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거 말하는 거예요. two distinct movement라고 하는 것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독립적인 이동 규칙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건데 WH 프레이즈를 그런데 가지지 않고도 인버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38번을 보세요. Will your father put the car in the garage? 자, 여기는 WH 무브먼트가 없죠. WH 무브먼트가 없는데 의문문인데도 불구하고 will, your will이 아니라 will, your예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내가 이 문장을 이거 잠깐만 지우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좀 작게 보이죠? 네, 칠판이 작게 보여도 혹시 구분할 수 있나? 네,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를 일단 이거 놔두고 여기다가 얘를 빼고 이 문장은 지금 더카가 put the car가 여기 있네. 여기 더 카. 잠깐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38번에 A를 그린 거예요. 38번에 A를 자, 화면에서 한번 보세요. 38번에 A예요. 38번에 A. 38번에 A번이에요. 네. 자, 이거에 Will your father put the car in the garage? 라고 하는 문장의 underline 구조는 이렇게 Your father will put the car in the garage 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WH word가 없어요. 그러면 WH word가 없으면 WH movement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장은 지금 will과 your가 자리 바꿈을 했단 말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그런데 이 문장의 언더라인 구조는 내가 지금 칠판에 그린 이 그림이에요. 언더라인 구조가. Your father will put the car in the garage. 그런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려니까 will이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will이 앞으로 이동할 때 이 콤프 자리로 갈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교실에서 수업했으면 이제 학생들 막 시키는데. 응? 이준환, 준환이 어떻게 네, 생각해요? 교수님. 어떻게 될까? 그 콤프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NP랑 옥스 인벌전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콤프로 간 게 아니라 NP와 억스가 인버전 되는 거다. 얘가 그냥 서로 자리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자리만 바뀌는 거다. 그런데 이제 퀘스천이 된 것이다. 오케이, 그렇죠. 예, 준환이 말대로 콤프로 갈 수가 없어요. 윌은. 왜? 콤프는 접속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콤프 자리는 접속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윌은 접속사가 아니죠. 조동사죠. 조동사는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콤프 자리는 접속사. 의문사나 접속사. 의문사 아니면 접속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거는 분명히 언더라인 구조에서 평서문이거든요. 예, 이 평서문일 때 얘가 퀘스천으로 만들려면 NPX 인버전이 당연히 일어나지만 이게 콤프가 WH 피처를 가지지 않고서는 NPX 인버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콤프 안에 WH word가 없지만 이 콤프 자체는 WH 피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WH word는 없지만 이 문장에서 WH word가 없잖아요. 지금 없지만 question
만들어라 라고 하는 피처가 콤프에 있기 때문에 퀘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언더라인 구조가 퀘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콤프가 WH 피처를 가져야 돼요. WH 피처를 갖는다면 이거는 퀘스천이다, 의문문이다 라고 하는 언더라인 구조의 암시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서페이스 구조에서 will이 NP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얘가 사실은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will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앞으로 가서 억스가 붙는 거죠. 앞으로 가서 요게 억스가 붙는 거예요. 요 억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현상이 이것도 역시 NPX 인버전이라고 하는 무브먼트예요. NPX 인버전도 무브먼트예요. NPX 인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T룰이에요. 얘도 T룰, 트랜스포메이션 룰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룰이고 이것도 퀘스천을 만들 때 나타나는 변형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한 가지 얘가 38번에 A가 좀 희한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WH 월드가 없을 때에도 퀘스천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콤프가 WH 피처를 갖는 것이다. 다만 이 콤프가 그냥 WH 월드를 가지지 않을 뿐이지 퀘스천이라고 하는 암시는 언더라인에서 이미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NPX 인버전이 이렇게 WH 월드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그 한 예를 여기서 지금 38A에서 보여준 거죠. 네. 그 다음에 B번, 38B번은 책에서 여러분 보세요. 38B번은 Never again will your father put the car in the garage 이렇게 나와 있죠. Your father와 will이 NPX 인버전 일어났죠. will이 앞에 나오고 your father가 뒤로 갔어요. 이 문장의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건 퀘스천이 아니죠. 그냥 평서문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 영문법을 생각해 보세요. 영문법에서 이런 경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앞에 never again을 강조하기 위해서. never again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강조의 의미도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 never again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예.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왔을 때.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이게 영문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never again will your father put the car in the garage. never again 할 때는 이게 never again이 again도 아니고 never again이에요.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 주어 동사 도치된다 라고 하는, 이것도 영문법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택틱 구조상으로도 이게 가능하다. 예. 그것도 그래서 NPX 인버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38에서 얘기하는 것은 WH 프레이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NPX 인버전은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secondly. 자, 두 번째, secondly. 예,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내용, secondly. 39번의 예시를 볼까요? Will your father put the Mercedes in the garage? 의문문이네요. 그렇죠? 의문문이라서 Will your father가 지금 도치가 됐어요. Will my father put which car in the garage? 이건 무슨 말인가요? Will my father put which car in the garage? 예, 에코 퀘스천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WH 프레이즈가 문장 앞으로 프리포징 되지 않아도, 문장 앞으로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NPX 인버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secondly, 요 얘기 보세요. Inversion may take place in sentences containing a non-preposed WH phrase. WH phrase가 문장 앞으로 쭉 나가지 않아도 라는 뜻이에요. 전치되지 않은 WH phrase라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 which car가 있죠. 자, which car라고 하는 이런 WH phrase가 있을 때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문장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WH 무브먼트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WH 무브먼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will my father가 도치됐어요. 그렇죠? will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my father가 나왔어요. 예. 이 경우는 뭐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에코 퀘스천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에코 퀘스천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예. 이런 문장을 실제로 쓸 수 있다. 자, 너의 아버지가 메르세데스를 차고에다가 넣을 거니? 그랬더니 B가 나의 아버지가 차고에다가 어떤 차를 넣을 거라고?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위치카라는 표현만 메르세데스로 대치가 된 것이고 메르세데스를 위치카로 대체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카피됐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에코 퀘스천이라고 해요. 에코 퀘스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에코 퀘스천.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해서 번복하는 거. 예. 에코 퀘스천이에요. 에코 퀘스천을 만들 때는 의문문이기는 의문문인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위치카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 퀘스천이니까 이것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되묻는 표현이 에코 퀘스천이니까 에코 퀘스천에서도 WH 프레이즈가 문장 앞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NPX 인버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두 번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퀘스천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bedded WH question. 이것은 인버전이 없이도 WH 프레이즈를 프리포스트 할 수 있다. embedded WH questio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포된 WH 의문문, 다시 말해서 간접 의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인데 I don't know라고 하는 주절을 이끄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나는 모른다. Which car your father will put in the garage? 너의 아버지가 어떤 차를 차고에 넣을 건지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너의 아버지가 어떤 차를 차고에 넣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이건 명사절이라는 얘기죠. which car 이하는 명사절이죠. 문법에서. 그렇죠? 예. 명사절, 뭐뭐 할지. 어떤 차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명사절이에요. 그러면서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이 which car가 원래는 put 뒤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문장을 보면은 Your father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 라는 의미로서 간접 의문문의 표현이 완성되지가 못하죠. 그래서 embedded한 이런 간접 화법으로 간접 의문문으로서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목적절로 which car가 의문문이 아닌데 이 전체 문장은 지금 의문문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embedded WH question으로서는 일어날 수 있다. which car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자 보세요. which car가 여기 이 내포문의 앞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NPX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좀 다양한 NPX 인버전에 대한 다양한 양상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NPX 인버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 NPX 인버전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은 마치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For the time being, we are going to be concerned only with the role of WH movement, and in subsequent discussion, therefore, we shall largely ignore role played by NPX inversion 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내가 지금 읽은 부분이에요. 이게 WH 무브먼트에 집중할 것이고 NPX 인버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NPX 인버전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나요? 자, 요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봐야 되겠죠? 예. 이제 발표를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예감이 오죠? 네. 요 다음부터가 사실 좀 중요한데. 왜 자꾸 이런 게 나오지? 이거 뭐야?
다음부터가 꽤 중요해요. 원 퀘스천부터 여기서부터 있죠. 원 퀘스천. 물론 내가 코멘트는 할 거예요. 네, 코멘트를 여기서 나도 좀 상세히 할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발표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를 하면서 코멘트를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원 퀘스천 여기부터. 원 퀘스천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은 거기서부터 166페이지. 여기서부터예요. 잘 기억하세요. 원 퀘스천 여기 이 단락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58쪽이거든요. 158쪽부터 166쪽에 여기 166쪽이에요. 166쪽에서 위에 여기 surface structure로 단락이 끝나는 부분까지 surface structure 단락이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장수가 이게 서로 쭉 연결된 내용이라서 내가 지금 범위를 좀 많이 넣었어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쭉 연결이 되기 땜시롱 해야 돼서 166쪽에 surface structure 단락이 끝나는 부분까지예요. 거기까지 몇 사람이 하냐면 두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원자 두 사람 받겠습니다. 김현정 하겠습니다. 김현정이 오케이, 좋아요. 내가 지금 158쪽부터라고 그랬죠? 158쪽부터 166쪽에 자, 또 한 사람 있어요? 현정이 한 명 하고 또 한 사람 더 지원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번 해볼까? 준환이 한번 해볼까? 네, 교수님 해오겠습니다. 이 준환이하고 현정이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러니까 이 분량을 둘이 나누어서 발표를 해보세요. PPT로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PPT 화면을 아니, PPT가 아니라, 그러니까 PDF 파일을 열잖아요. 교재 PDF 파일을 내가 열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리를 그려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자기가 자필로 그림을 그려서 사진으로 올려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도 돼요. 물론 PPT로 만들어 오면은 본인이 발표하기가 좀 편하긴 하죠. 자, 그럼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현정이하고 준환이가 그 부분을 발표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